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판도사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도 트렌드다. 유행 따라 기분 따라 사이언스계 썸녀 개그우먼 한윤서입니다. 자, 요즘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래 살기보다는 어떻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요즘에 음식이나 비타민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죠. 맞습니다. 네. 저도 비타민 꼭꼭 챙겨 먹으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TV에서 어떤 음식이 좋다 얘기하면요. 뭐가 좋아? 뭐가? 이러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턱을 괴고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맛이 없어도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도 저희가 찾아 먹게 되잖아요. 네, 요즘은 색깔 있는 채소가 아름다워진다는 이런 말에 저 피망,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이런 거 엄청 먹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애 아빠잖아요. 애 아빠라서 이렇게 관심이 요즘 애들 유행하는 수족구병, 눈병 이런 것만 유행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건강식품에도 유행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같은 게 좀 유행이었다면 요즘에는 유산균이 또 유행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검은콩 열풍도 한때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검은콩 두유, 검은콩 우유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달고 살아요. 아, 네, 청국장이 왜 유행한 적도 있었잖아요. 저도 미용에 좋다 그래갖고 굉장히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그렇게 났군요. 너무해. 뭐야. 예. 아니 진짜 패션만 유행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 건강식품도 유행이 있어갖고 대세를 이렇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는 또 어떤 게 유행을 하고 있나요? 요즘에는요. 요만한 게 대세입니다. 요만한 게 대세예요? 네. 쥐꼬리만한 요만한 게 대세라고요? 네, 요만한 게 뭔데요? 뭐냐면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이요? 네. 야, 씨앗이 대세라고요? 무슨 씨앗이요? 채소 씨앗, 과일 씨앗, 견과류 등 다양한 모든 씨앗을 이용한 건강법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무조건 씨앗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씨앗 건강이 열풍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주의사항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야, 씨앗에 관한 건강법. 야, 저는 좀 생소하네요. 먹어야 할 씨앗,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씨앗, 이걸 두고요. 판단의 갈림길에 서 있는 고민 남녀의 사연 들어봅니다. 한적한 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두 남녀. 피크닉 기분도 한껏 내보는데 요즘 여름 끝물이기도 해서 과일들이 되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 과일 도시락 싸왔는데 정성스럽게 과일 도시락을 준비해온 여자친구. 완벽한 데이트를 위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자기야, 해봐. 우리 이거 소풍 나온 김에 전설의 게임 한번. 뭐? 전설의 게임 뭐? 수박씨 뱉기라고. 수박씨를 멀리 뱉는 거야, 최대한 뭐. 추억의 게임 수박씨 멀리 뱉기. 이야, 옛날 생각난다. 나 원래 수박 씨 안 뱉으면 그냥 바로 먹어. 씨 뱉을 시간이 어디 있어? 더워 죽겠는데. 씨 통째로 먹을 수 있어. 이거 얼마나 맛있네. 너 그러다가 소화 안 된다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포도도 씨 통째로 먹는다? 진심이야? 너 굉장히 튼튼한 치아를 가졌구나. 골고루 소화시키려면 이 정도는 씹어줘야지. 포도씨 먹으면 나중에 큰일 볼 때 고생한다고 그랬거든. 아니야. 남들 하나 먹을 때 난 두 개 먹을 수 있잖아. 괜찮아. 생명의 근원이라 불리는 씨앗. 씨앗을 놓고 펼쳐진 고민. 근데 나는 씨 속에 영양분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씨앗을 먹어야 되는 거야, 뱉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씨앗, 먹을 것인가, 뱉을 것인가. 판도사, 좀 도와줘요. 야,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씨앗을 소재로 한 체험전 같은 게 있어요. 콩알콩알 체험전이라고. 그게 뭐예요? 예, 저기 오산에서 옛날에 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그 오감 발달 자극에 좋은 콩알을 이렇게 쫙 깔아놓고 모래놀이처럼 이렇게 늘 이렇게 콩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좋아지고 좋대요. 좋다 그래갖고 가본 적이 있는데, 이걸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먹었던 경험 같은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과일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씨까지 꼭 챙겨 먹으라는 거죠. 근데 작은 씨앗이라면 또 모를까 큰 씨앗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복숭아라든지 아니 매실 이런 거. 이런 씨앗 잘못 먹으면
죽어요. 아이고, 죽습니까? 목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식도 막히니까. 식도가 막히잖아요. 극단적이네요. 그 성분이. 저는 뭐 아니면 도죠. 아무튼 이제 복숭아 씨를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식도에 걸리면 정말 위험할 텐데, 야, 사실 그 씨앗 건강법이 요즘에 또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씨앗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씨앗의 효능을 좀 살펴봤는데요. 먹는 씨앗의 종류와 그리고 씨앗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까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씨앗 건강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씨앗. 무싹, 보리싹 등 흔히 알고 있는 씨앗부터 낯설고 생소한 이름의 씨앗까지 모든 식물에게 씨앗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씨 안에는 온 우주가 담겨져 있고 생명이 담겨져 있고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씨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잣이나 도토리가 크게 자라기 위해서 그 안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영양분들이 다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증진한다든지 질병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씨앗 건강법에 대한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건강식품 업체들도 씨앗 건강식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리 몸에 좋은 씨앗이라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더욱 효과적이겠죠? 요즘 뜨고 있는 씨앗, 과연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풍부한 영양과 각종 효능들이 입증되면서 씨앗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백질, 비타민 B, 철, 인에 좋은 공급원 렌즈콩. 항암 역할을 도와주는 아마씨앗.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각종 부인병을 개선해주는 산미나리 씨앗. 눈을 밝게 해주는 결명자 씨앗까지 하나같이 해독작용과 면역력 강화가 뛰어나다는 장점으로 요즘 씨앗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입니다. 씨앗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이게 다 먹는 씨앗인가요? 예, 저희 매장에서는 옛날에 이제 그 모종을 위해서 씨앗을 팔다가 최근 들어서 저고크라, 그 다음에 렌즈콩, 먹는 씨앗들이 한 2~3%씩 막 증가하는 것 같아요. 여기 수박 씨앗도 있는데요. 예, 예. 수박 씨를 먹는 건가요? 아유, 그럼요. 수박씨도, 우리 일반적으로 수박도 먹지만 이 수박씨는요, 달여서 예, 국물로도 먹고요. 그 다음에 볶아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상당히 예, 오래오래 꼭꼭 씹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뱉었던 수박씨 속에 풍부한 영양이 가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박 속 단백질의 30%가 바로 이 씨앗에 담겨 있다는데요. 수박씨의 효능, 이뿐만이 아닙니다. 리놀렌산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맑아지게 되고 그러면 순환이 잘 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뭐 수족저림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슴이 좀 답답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비타민이라든지 칼슘, 단백질, 무기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 씨앗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손톱보다 작은 씨앗이 다이어트에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방분해 효과가 뛰어나고 칼로리가 낮으며 미네랄과 섬유질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효과 만점인 씨앗들. 특히 바질 씨앗은 물에 넣으면 불어나는 씨앗의 속성 때문에 적은 양을 먹어도 금세 포만감을 주고 위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 다이어트족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이섬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은 섭취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위에 포만감이나 이런 것들을 꽉 채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욕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멈출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어서 한번 먹고 나면은 다른 걸 먹고 싶은 별다른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서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바지를 갖다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불리게 되면 끈적끈적한 성분들이 느껴지는데 이게 뭐냐면 뮤코 단백질이어서 이제
위랑 소장, 대장에 있는 찌꺼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배출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노폐물 배출에도 좋다는 바질 씨앗.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바질 씨앗은 이렇게 20분 정도 불려서 먹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그런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고 마치 올챙이 알 같기도 하고 이 끈끈한 느낌 때문에 먹는 걸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요. 그렇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요리에 활용하는 건데요. 20분 동안 물에 충분히 불려준 바질 씨앗을 요리에 넣고 한 번 더 조리를 해주면 바질의 고소한 맛이 더해진 바질 씨앗 요리 완성!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씨앗. 하지만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먹어야 더욱 효과적이겠죠? 바질 씨앗을 먹을 땐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요. 생아마 씨앗은 독성 물질이 함유돼 있으니 반드시 가열한 뒤에 섭취해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에너지와 영양이 가득 들어있는 씨앗. 올바르게 먹고 더욱 건강해지세요. 야, 저 같은 경우에는 과일에 있는 씨앗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그 버리는 거고 쓸모없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야, 이게 대단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그동안 버렸던 그 씨앗들을 정말 다시 찾으러 가고 싶은, 정말 지금 가고 싶은, 일어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좀 느껴지네요. 지금부터라도 네. 좀 해보면 되는 거고 네. 굳이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화면에 나왔던 그 씨앗들 중에 어떤 씨앗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네, 저는 1년 365일 내도록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아이고, 365일이 부족하겠네요. 너무 힘들어 지금도요. 그러지 마요. 네. 근데 문제는 머리로만 다이어트를 하고 실천을 못 한다는 건데 저 보니까 바질 씨앗이 그렇게 또 포만감에 좋다고 하니까 저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바질 씨앗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박씨 있잖아요. 수박씨가 이게 먹어도 되는지 몰랐어요. 이게 효능이 좋은지 모르고 우리가 이제 그 수박씨를 항상 이렇게 버렸거든요. 전 씹어 먹는데? 수박씨를 씹어 먹어요? 네. 이야, 이 여자 대단한 여자네요. 저도 씹어 먹어요. 그럼 개그할 때 이렇게 수박씨 이렇게 좀 점으로 붙이고 옛날 또 그렇게 이게 수박씨가 개그에도 정말 개그맨에게 정말 필요하군요. 나한테는 정말 필요한 거였어요. 몰랐어요. 네, 씨앗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요, 책을 많이 보면서 논리적으로 배우고 또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눈이 좋아지는 결명자 씨앗, 이게 가장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실 우리가 꼭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섭취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바라기 씨나 뭐 들깨, 참깨, 뭐 호박씨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씨앗을 먹고 싶다면 그거를 이제 각각의 효능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서 연구해야 하고 먹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씨앗 열풍이 불면서 오히려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먹는 씨앗이 아닌 뱉는 씨앗에 대한 정보를 준비를 했는데요. 잘 먹으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씨앗. 씨앗의 무한 변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는 싱그럽고 탐스러운 열매들.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 바로 씨앗인데요. 이 안에 담긴 비밀, 우리가 몰랐던 씨앗의 실체를 지금부터 밝혀드립니다. 씨앗은 일종의 이제 생명체의 시작이니까 거기는 이제 온갖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런가 하면 또한 그 씨앗 자체가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좋은 물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그때는 이제 시아나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호흡장애라든가 청색증이라든가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죠. 생명의 근원이라 불리는 씨앗. 이 안에 독성이 들어있다면요? 최근 씨앗이 건강 트렌드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모든 씨앗이 좋은 것이 아니니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 안에 독성이 든 씨앗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씨앗 건강법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씨앗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과연 먹지 말고 뱉어야 되는 씨앗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가보실까요? 뱉어야 할 씨앗을 찾아 달려간 이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먹다 남은 씨앗으로 건강에 좋은 걸 만들어주시는 그곳? 네, 잘 찾아오셨어요. 씨앗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또 포도를 선물로 사들고 왔습니다. 씨앗을 만들려면 이것을 많이 드셔야 돼요. 포도를요? 네, 드세요. 나 포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동안 번거로워서 포도씨까지 그냥 삼켰던 분들 많을 텐데요. 포도씨는 이렇게 뱉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알려드릴게요. 이제 뭐부터 하면 되나요? 씨앗 오일로 만드는 클렌징 오일을 만들 거예요. 씨앗 오일이요? 네네네. 포도씨는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배탈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런 포도씨를 압착해 오일로 만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클렌징 오일로 변화된 포도씨. 얼굴에 사용할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얼굴에 블랙헤드가 없어져요. 어머나. 이게 처음에 할 때 되게 놀랐던 게 클렌징을 하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다 방울방울처럼 얼굴에 가득 맺혀 있는 거예요. 피지가. 포도씨유는 모공 속까지 씻어낼 만큼 세정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원래 마스카라는 아이 메이크업이라서 또 따로 지워야 되는데 마스카라도 싹 지워졌어요 지금. 비타민 E 성분 또한 풍부해 젊은 피부를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천연 오일로 또 다른 걸 할 수가 있다면서요? 예, 연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연고요? 피부염에 좋은 여러 가지 한약재가 총 출동됐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도씨를 넣고 포도씨유를 가득 부어주면 천연 연고 완성. 네, 방금 이게 제가 만든 연고입니다. 그리고 이게 3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포도씨유가 연고로 만들어지는 이유. 바로 포도씨유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요. 포도 성분의 작용으로 피부 트러블에 뛰어난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씨앗을 약으로 활용해 왔는데요. 씨앗을 통해 약효를 톡톡히 보신 분이 계셨네요. 한약재 성분으로 씨앗이 쓰인다는 걸 잘 몰랐는데 알고 난 후에 이런저런 효과들을 되짚어 보니까 정말 씨앗이라는 것이 얼마나 몸에 효과가 좋은지도 알게 되었고, 독성을 갖고 있는 씨앗. 근데 한약재로 사용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씨앗 중에서는 독성을 가진 그런 씨앗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이렇게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약에서는 그런 독성이 있는 씨앗을 약효를 잘 법제를 해서 약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성과 약성을 함께 지닌 씨앗. 어떤 작업을 거쳐 약으로 탄생할까요? 독성 성분의 함량을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껍질을 벗기거나 내지는 고열로 볶거나, 그러니까 고열을 가하거나 내지는 껍질을 벗기는 그런 작업을 가하게 됩니다. 한약재로 쓰기 위해선 씨앗을 가루로 만들어 소량으로 필요한 만큼만 약재와 배합해야 하는데요. 많은 시간을 거쳐 정성스럽게 한약재로 만들어진 씨앗. 과연 어떤 효능을 발휘할까요? 살구씨, 즉 행인은 기침을 진정시키고 가래를 삭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침과 가래를 동반한 외감병 환자, 즉 감기 환자에게 다용하는 편입니다. 도인, 즉 복숭아씨는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변을 무르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혈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근만성 통증 내지는 월경전 증후군, 월경통과 같은 여성 질환에 많이 사용이 되고 근만성 변비에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독성이 있어 반드시 뱉어야 하는 씨앗.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맛있는 과일이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씨앗 덕분인데요.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잘 가공하면 약이 되는 씨앗. 이 씨앗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추격인데요. 야, 저는 이제 포도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수박씨는 이렇게 뱉었다면 포도씨
이렇게 하면 톡 나가고 그래요. 예, 근데 요즘엔 또 나이 한 살 더 먹고 하니까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씨 같은 경우에 내가 먹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먹었어요. 근데 그 작은 씨앗이 이제 몸에 좀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막 혼란스러워요. 수박씨는 좋다 그러고 포도씨는 안 돼. 이게 지금 씨앗이 지금 날 가지고 밀당을 하고 지금 장난을 치나 지금 뭐 하는 거죠? 여자보다 더 나쁜 씨앗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포도뿐만 네. 아니라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도 씨를 먹으면 되게 좋지 않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뭐 면역력이 약한 어린애들이나 노약자분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씨앗에도 독성이 있다는 거 좀 놀라웠는데요. 특히 매실은 아주 몸에 좋은 열매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씨앗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항상 종합을 해봤을 때, 야, 이게 먹는 씨앗도 그렇고, 뱉는 씨앗도 그렇고, 우리가 씨앗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씨앗들이 좀 존경스러워졌어요, 저는. 왠지 스승의 날 때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씨앗의 은혜는. 야, 그래서, 야, 이게 우리한테 이제 아낌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씨앗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봐야겠죠? 우리 판도걸 모시겠습니다. 판도걸 나와주세요. 자, 선생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씨앗 건강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씨앗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원천이기도 해요. 예, 근데 그 씨앗을 정말 잘 키워서 좋은 열매로 수확한 다음에 그때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떻습니까? 이 씨앗을 통째로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네요. 그렇죠. 네. 씨앗 하나하나가 식물 한 그루인데 그렇죠. 그래서 한 줌씩을 먹을 때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씨앗 같은 경우는 농부들은 직접 재배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씨앗을 뭉태기로 먹는 걸 보면 그러니까 더 험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씨앗 건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씨앗 중에서 이 아마씨 같은 경우에는 추운 곳에서도 싹을 잘 틔우더라고요. 생명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씨는 아마씨. 정말 대단한 씨앗입니다. 아마씨가요? 아마씨가요. 저는 아마씨를 살다 처음 들었는데 아마씨가 대단한 분이었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한 효능. 친절한 아마씨였어요. 아마씨는요, 네. 북위 55도 한냉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딱딱한 과실인데요. 납작하고 긴 타원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마씨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산화하는 속성으로 인해서요, 5%만이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입니다. 또 아마씨는 줄기가 70cm에서 1m까지 자라는데요. 이와 반대로 뿌리는 엄청 깊게 지하 3m에서 4m까지 내립니다. 그러네요. 야, 이게 참 묘한 매력이 있군요. 아주 신비스러운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이 아마씨는요, 한번 재배를 하면 그 땅의 진기를 모두 쏙 빨아들여서 7년 뒤에나 그 땅에서 다시 재배할 수 있습니다. 7년이나? 예. 그러니까 영양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븐 이어즈. 아니 정말 이기적인 씨앗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캐나다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이 캐나다에서 청정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아마씨가 재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곳은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 그대로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야, 약간 캐나다 갔다 왔다는 거를 자연스럽게 어필을 뚝 하셨죠, 그죠? 네, 제가 좀 갔다 온 여자예요. 부럽습니다. 야. 아니 근데 아마씨도 무조건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씨는 두 종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색깔로 나눌 수 있죠. 브라운 아마씨와 골든 아마씨. 아마씨 약간 친구처럼 느껴지고 정겹거든요. 아마씨. 희진 씨, 현주 씨. 아마씨는 성이 브라운 아마, 골든 아마였어요. 성이 두 개였네요. 네, 브라운 아마씨는요, 보통 각질이 두껍고 섭취하기가 어려워서 공업용이나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골든 아마씨는요, 캐나다 국제과제로 이게 개량 품종이에요. 네네. 그래서 먹기에도 각질도 얇고 맛도 있어서 아주 좋죠. 네. 금자 들어간 게 좋은 겁니다, 병수 씨. 골든. 저 아들도 금자가 들어가잖아요. 현금. 돈 많이 벌러. 좋잖아요, 우리 아들. 예, 현금아, 사랑한다. 갑자기 생뚱맞게 아빠가 던지네. 자,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씨앗 열풍이 불면서 정말 이름도 생소한 씨앗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야,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본 것 중에 산미나리 씨앗이라고 있더라고요. 산미나리 씨앗. 어떻게 하세요? 대본에 써 있었어요. 그 있더라고요. 라고 여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예. 산미나리 예. 씨앗. 아, 좋습니다, 네네. 이것도. 예.
산미나리는요, 서양에서 펜넬이라 부르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회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장병이 생겼을 때 차로 달여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수육을 만들거나 생선찌개를 만들 때 조금 넣으면 비린내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나리랑은 좀 다른 건가요? 다르죠. 네. 글씨부터 다르잖아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선생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산미나리는요, 네네. 산연화목 미나리과고요. 원산지가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산미나리 씨앗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제일 대표적인 효과가 강정 효과입니다. 강정이요. 네. 닭강정 같은 그런 효과. 그렇죠. 이런 캐릭터도 있어요. 사실 살다 보면. 맛있겠다. 저런 캐릭터도 있고요. 정말 뜬금없네요. 그렇죠? 네. 미국 청교도들은요, 이렇게 산 미나리 씨앗을 먹으면서 그 길고 지루한 설교를 들을 때 잠도 깨고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래요. 약간 자일리톨 같은 그런 존재예요. 껌 같은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게 한 움큼 딱 집어 먹으면서 졸음도 날아가고 뭐 여러 가지 또 효능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런데 이게 산 미나리 씨앗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요.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보리차처럼 우려내서 식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졸음을 꼭 피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그러네요. 예. 결국 씨앗 건강에서도 과유불급이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근데 요즘 뭐 일부 씨앗의 경우 이렇게 독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물의 씨앗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이 있어서 섭취를 권장하지만 개 중에는 자체적인 자연 독소를 함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섭취하실 때 잘 살펴보고 섭취하라는 당부를 드리고 있죠. 야, 그래요.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많은 씨앗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최고의 영양소를 가진 씨앗을 뽑는다면 어떤 씨앗을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표의 슈퍼 토종 씨앗. 슈퍼 토종. 두구두구두구두구 무엇일까요? 겹십니다. 쌀. 맞습니다. 쌀이죠. 분위기 쌀쌀하네요. 네. 겹씨는 도정 과정을 거쳐서 현미나 쌀이 되는데요. 굉장한 영양분을 무한대로 포함하고 있는 아주 좋은 최고의 씨앗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게 벽씨가 우리가 이제 뽑은 슈퍼 토종 최고의 씨앗이다. 이것을 먹는 방법은 그냥 밥을 먹는 거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신선하진 않고요. 그냥 유통기한 약간 다 된 느낌이 있네.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식이 쌀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늘 가까이 하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외국에서는 쌀이 주식이 아닌 나라에서는 되게 이 벽씨가 그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영양분도 있고 변비 예방 효과도 있어서 미국의 듀크대 의대에서는 쌀 다이어트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듀크대에서 듀대에서 그런 이렇게 쌀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당황스럽죠? 그러려니 해주세요. 네, 선생님. 자, 결국 다이어트의 최고 씨앗은 뭐 바질도 아니고 아니면 뭐 견과류도 아니고 쌀이었네요. 솔직히 탄수화물이라서 살찐다고 생각해서 쌀을 거의 일체 안 먹었거든요, 저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반찬 없이 쌀만 먹어야 되겠어요. 살이 쭉쭉 빠지지 않을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쌀에 대한 너무 많은 오해를 해왔었네요. 이 쌀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 됩니다. 저칼로리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포만감을 주고 이 때문에 식사량을 줄일 수 있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비만까지 예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뭐 있었는 거. 한국인은 밥심이다. 그렇죠. 근데 쌀한테 미안하네요. 네, 더 미안하셔야 되는 게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빠바바 쌀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설사를 그치게 하며 기운을 북돋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효능이 있다. 진짜. 빠바바 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흰쌀밥만 드시기보다는 잡곡을 한두 가지 섞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진짜 동의보감 속에 빠져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빠바밤. 상황극 좋네요. 최고였습니다. 자,
여러분, 몸에 좋다고 알려진 씨앗에도 독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씨앗에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이유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 독소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나름의 안전장치를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특별한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야, 어느덧 밤하늘엔 저렇게 별이 딱 뜨고요. 야, 지금 현재 시각, 녹화 시각 12시 반을 약간 훌쩍 지나가고 있어요. 야, 밤하늘에 별이 뜨고 캠핑 토크가 이제 또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네, 예. 오늘은 씨앗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밤하늘의 별이 다 씨앗처럼 보이네요. 그러네요. 진짜 포도씨, 네. 수박씨, 메론씨, 참외씨. 여긴 병수씨? 병수씨? 못생겼어, 병수씨. 야, 그렇게 보이네요, 진짜로. 아, 우리가 씨앗 얘기를 많이 해서, 야, 억지로 그렇게 보여요. 네. 요즘에 씨 없는 과일이 워낙 인기잖아요. 씨 뱉기도 사실 좀 귀찮고, 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과일 먹을 때 씨를 목에 걸리지 않을까 씨가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맞아요. 걱정도 되고, 네. 그래서 씨 없는 과일을 선호를 하게 되는데 이 어떤 원리로 씨 없는 과일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 그게 바로 단위결실입니다. 보통은요, 식물의 씨방 안에 아니, 뭐. 씨가 있거든요.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욕했어요? 이 밑씨가 자라서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위결실로 만든 식물들은요, 씨방만 있는 거죠. 씨방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예. 밑씨를 없앤 거죠. 그래서 육종학자인 우장춘 박사님께서 우리 장춘영. 네, 우리.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서 정말 획기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과일의 씨앗은 과일 안에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예. 근데 간혹가다 밖에 튀어나온 애들도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로베리. 뭔데? 슬로우베리? 스트로베리. 아, 스트로베리. 딸기요. 네, 철장 몰라요. 그러네요. 네, 그럼요. 딸기 아주 놀라운 발견이네요. 그쵸. 아주 서프라이즈 디스커버리하네요. 예. 야,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딸기는 이 씨앗이 표면에 싹 이렇게 덮여있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딸기 표면에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씨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씨앗이 아니라고요? 씨앗처럼 보이는데 씨앗이 아닌 거죠. 오, 그래요? 네. 왜요? 그럼 뭐예요? 알려줄까요? 어휴. 씨앗에 이렇게 딸기를 보면요. 이렇게 콕콕 씨처럼 검은 깨처럼 박힌 것은 네. 씨가 아니고요. 네.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 과일이라고 먹는 그 부분은 그 씨의 꽃턱입니다. 꽃턱. 꽃턱? 턱이요? 그게 뭐예요? 꽃턱은 제가 꽃이니까 이렇게 하면 꽃턱이잖아요. 때려도 돼요? 여자 죄송해요. 때렸어요. 미안합니다. 때렸잖아, 이미.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비슷한 건데요. 보통 씨방이 있는 밑씨는요. 예. 이렇게 영양분을 받고 잘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들을 달고 있어요. 근데 딸기의 경우에는 그런 영양분이 즙도 많아지고 굉장히 과육이 풍부해지고 해서 과일처럼 느껴지죠. 이런 걸 위가라고 합니다. 가짜 과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과일인 부분이 꽃턱이지 열매가 아닌 거죠. 과일도 아닌 것이 지금 과일인 척한 거예요. 그 씨라고 생각한 부분이 과일입니다. 진짜 씨? 아, 그래요? 딸기 씨라고 생각한 게 딸기 과일이에요. 딸기는 심을 때 뭘 가져다 심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심을 때 우리는 어린이들과 함께 식물 심기 할 때 씨앗을 잘 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좋은 그 열매를 통째로 심죠. 그래요. 야, 그러면 그거 우리가 또 딸기한테 약간 속은 느낌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과일에 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 그렇죠? 원숭이 따라서 바나나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바나나에는 씨가 없지 않나요? 아니죠. 바나나에 씨가 왜 없어요? 그 가운데 까만 점들 그게 씨 아닌가요? 아, 그건 씨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사람 기미 같은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찍혀있는 거. 햇빛을 많이 받아서 검해진 거. 그냥. 바나나가? 기미 주근깨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 야, 그래요. 씨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 오, 이 여자 대단한 여자네. 그런 상상력을 발휘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씨하면 딱딱하고 동그란 알갱이 이렇게 생각해서 바나나는 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야, 이거 궁금하고도 답답한 문제네요. 야, 바나나에 씨가 없다고요? 아유, 미안합니다. 보기 매워요. 너무 답답해서. 답답해요. 답답해.
우리가 식용으로 먹고 있는 그런 바나나는 얼핏 보면 종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나나를 단면을 잘라서 가운데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까만 점이 보이실 겁니다. 그게 바로 바나나 종자의 잔재죠. 원래는 종자가 있는 야생 바나나가 재배되었기 때문에 주로 뿌리 부분을 식용으로 했었었는데요. 어느 날 씨가 없는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포기 나누기라든가 그런 번식을 이용해서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달고 맛있는 바나나가 지금 재배되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캐빈디시 품종이 지금 현재까지 유통되어서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바나나는 모두들 씨가 없다고 그냥 과육으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검은 점도 씨고요. 또 종류에는 딱딱한 좀 큰 바나나 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주 먹으면서 자주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참 좋죠. 아, 그러네요. 야, 이거 몰랐던 또 사실이네요. 그러게요. 새로운 기미는 아니었어요. 확실하네요. 죽은 깨도 아니었네요. 아니었어요. 씨가 많네요. 네, 그래요. 야, 그러면 요즘에 또 씨앗에 또 이게 육종 개량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씨앗을 얼려서 장기 보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씨앗의 원래 의무는 이게 싹을 틔우는 거잖아요. 네. 싹을 틔우는 건데 얼렸던 씨앗, 과연 이게 싹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육종 개량을 위해서는 이 원 종자를 장기 보존하는 게 필수일 텐데 장기 보존을 위해서는 영하의 온도에 보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과연 정말 싹을 틔울 수는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이 부분. 식물들 중에는 여러 해 살이 식물들 있죠. 네네. 그 친구들은 겨울에 혹한을 견딥니다. 네. 그리고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잎을 띄우죠. 그걸 보면 가능하지도 않을까요? 그래요. 또 이게 과연 싹을 틔울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해요. 갑갑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정한 조건 하에서 냉동된 종자나 영양체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독특한 해빙 과정을 거치면 싹이 틀 수도 있고 식물체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종자나 식물체의 잎, 뿌리, 줄기 같은 영양기관을 이용해서 장기 보존을 할 방법 중에서 초저온 동결 보존 기법이 있는데요. 이 초저온 동결 보존 기법은 식물이 초저온 마이너스 130도 이하에서는 모든 생화학적 반응이 중지가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액체 질소에서 마이너스 196도 이상에서 급속 동결을 시키면 장기적으로 또 반영구적으로 저장 보관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성장 중에 싹이 있는 것을 얼리면 죽게 됩니다. 그 보면 이른 봄에 싹을 먼저 틔운 식물들은요. 그다지 큰 추위가 아닌데도 잘 죽거든요. 네. 그게 성장 중인 싹이 동파돼서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요즘에요. 씨앗 건강법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씨앗을 이용한 음식도 다양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씨앗 빙수라는 걸 먹었는데요. 씨빙수. 네, 씨빙수. 그 안에 해바라기 씨랑 그리고 견과류가 아삭아삭 씹히는 게 참 일품이고 고소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아이들 그 칼슘 때문에 멸치볶음을 늘 주거든요. 네. 근데 멸치만 볶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견과류를 함께 합니다. 호박씨, 해바라기씨, 땅콩, 호두, 아몬드 다 넣습니다. 야, 맛있겠다. 야, 주부 같네요. 네, 구단입니다. 주부 구단입니다. 야, 소세지 최고입니다. 자, 근데 두 분은 또 이렇게 사 먹는 거 말고 어떻게 집에서 이제 만드는 음식 같은 건 없나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저만의 씨앗 건강 간식법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견과류랑 블루베리 있잖아요. 블루베리랑 들깨 같은 거를 이렇게 큰 볼에다가 담고 꿀을 이렇게 넣어서 저어요. 그냥. 슬슬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 냉장고에 이거를 딱 2-3시간만 보관했다가 먹기 좋게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일렬로 쫙 자르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영양 만점 윤서표 씨앗 건강 간식이 되는 거죠.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그렇군요. 중요한 거 따다다다다 잘라야 돼요.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그래요. 저기 현주 씨는 뭐 없나요? 당연히 있겠죠? 네. 저는요, 아빠, 엄마의 간 건강을 위해서 사용을 했던 방법인데요. 간이요? 네. 굉장히 솔깃하네요. 네. 질경이 씨앗을요, 한 숟가락, 그리고 물 200ml를 넣고 끓이는 거예요. 네. 이 물이 반이 될 때까지 달달달달 끓인 다음에 그 물을 하루에 3번 나눠서 먹는 거죠.
간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아, 그래요? 질경이 씨앗이 또 그런 효과가 있군요. 네, 질경이 씨앗이 진짜 간 기능 향상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간이 나빠지면 해독작용이 안 돼서 얼굴이 노랗게, 눈빛도 흰자가 노랗게 되시잖아요. 네. 그럼 황달 같은 거 다 예방이 되고요. 예, 술 많이 드시는 분은 질경이 씨앗을 즐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암세포 진행을요 80%나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질경이 씨앗이요. 오,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네요. 야, 이제 세 분이 씨앗을 이용한 음식 활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마가 필요 없는 씨앗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명 씨앗 삼총사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오, 궁금하다. 저는 진짜 어깨 자주 결리거든요. 뭐예요? 아니 그러면 안마하면 씨앗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갖고 이렇게 시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네. 나 녹화 그만할게요. 가요 그럼. 아유야. 제가 MC 할게요. 아니야. 비키세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근육이 뭉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약간의 떨림 증상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제 예로부터 마그네슘을 좀 보충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또 운동 전문가들도 이게 또 이렇게 마그네슘을 항상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이 천연 진정제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도대체 어떤 씨앗이 근육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삼총사 중에 일단은 아마씨 그리고 호박씨, 해바라기씨의 성분을 보면 마그네슘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씨앗 삼총사를 조금씩 이제 샐러드 같은데 첨가를 하셔갖고 넣으시면 이게 안마가 필요 없어요. 이게 근육 통증이나 이런데 굉장히 완화가 되고 엄청 좋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네요. 예. 우와, 정말 답답함이 풀리네요. 특급 칭찬 보냅니다. 아야! 정말 훌륭하네요. 대단합니다. 꼭 그런 칭찬을 보내셔야만 했나요? 이 마그네슘이요, 진짜 몸에 좋은 게 술을 많이 드시는 분 있죠. 굉장히 좋고 근육통 시달리시는 분, 그리고 조금만 운동을 하거나 움직여도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씨앗 삼총사 아호해, 아마씨, 호박씨, 해바라기씨 왜 이렇게 느려요? 이 씨앗 삼총사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걸 저한테 기대하셨던 거예요? 아, 그래요. 아호해. 지중해가 아니라 아오해네요. 그만할게요, 진짜. 죄송해요. 오늘 이렇게 씨앗에 관해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먹는 씨앗, 뱉는 씨앗, 분명히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씨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은 납니다. 우리가 특별히, 정말 이 씨앗만큼은 정말 먹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씨앗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아마씨 굉장히 먹어보고 싶어요. 아마씨요? 네, 왜냐면 캐나다 청정 지역에서 정말 깨끗한 곳에서 나는 씨앗이라면서요, 그게. 근데 캐나다를 언제 가보겠어요, 제가. 못 먹을 것 같기 때문에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우리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는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씨앗을 먹고 심고 싶습니다. 행복 열매를 맺는 씨앗? 그래요. 그냥 형식적인 얘기 같네요. 정말요.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성적인 얘기가 필요하다. 행복을 뿌리는 씨. 그렇죠? 행복을 맺는 씨. 해피씨. 뭐 그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선생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화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 힘든 마음에 독성을 모두 빼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럴 수도 이 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이 씨는 진짜 있으면 먹어보고 싶어요, 그런 거. 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래도 안 돼. 하나씩. 뭐 그런 일이 있을. 예, 그럴 수도 이 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아무튼 갖다 붙인 느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씨앗을 먹고 싶다라기보다도 이제 우리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드셨으면 하는 그런 씨앗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건강하면서도 씨에는 약간의 독소가 있다면서요. 독성이 있는 씨. 그러니까 병수 씨를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건강한 웃음을 저는 드리고요. 그 독성은 이제 중독성 있는 웃음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께 항상 웃음으로 열매 맺는 씨앗 같은 개그맨이 되겠습니다. 와. 같이 작용공헌해요? 아니,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이거 지금. 같이 먹고 살아야지. 세상에. 야, 이거 어렵네요. 진짜. 먹고 싶은 씨앗이. 다 먹고 싶어요. 배도 고프고 그래갖고. 예, 그래요. 야, 자, 여러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우리 씨앗 건강법 오늘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종류도 방법도 정말 다양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먹으면 독이 되는 씨앗까지 먹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는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체 건강보다도 마음의 건강까지 돌보는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판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